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코디 로즈, 브레이 와이어트, 드루 맥킨타이어, CM 펑크, 데미안 프리스트 등의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3일간 진행된 파나틱스 페스트 행사에서 WWE가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식축구 레전드인 베리 샌더스와 야구의 전설 칼 리켄 주니어, 그리고 아드리안 피터슨, 제리 라이스 등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WWE가 1위를 달성한 건 놀라운 성장입니다. 세계 최고 라이센스 스포츠 상품 공급업체 파나틱스의 CEO이자 자선사업가 마이클 루비는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WWE 챔피언 코디 로즈를 대표로 초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디 로즈가 오늘 파나틱스 페스트에서 연설하는 동안 존시나와 내년에 맞붙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또한 로만 레인즈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에 코디 로즈는 존시나와 어떤 자격으로든 경기하는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레인즈가 돌아와서 기쁘지만 자신이 부동의 WWE 챔피언임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디 로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WWE에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뉴욕에서 열린 파나틱스 페스트 행사에서 팬들과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디 로즈를 만나지 못하고 사진을 못 찍은 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12시에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디 로즈가 라이브 이벤트 일정 때문에 파나틱스 페스트 측은 갑자기 오전 10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여러 팬들은 코디 로즈와 사진은커녕 그를 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파나틱스 페스트 측은 항의하는 팬들에게 그럼 오후 1시 10분쯤에 다시 오라고 했지만 이미 코디 로즈는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또다시 헛걸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팬들은 상당히 먼 지역에서 찾아오기도 했으며 캐나다에서 온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은 중요한 일정까지 포기하고 왔으며 또 다른 팬은 그날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디 로즈와 사진도 못 찍어서 결국 아쉬운 실망감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팬들은 파나틱스 페스트 측에게 환불을 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레슬매니아 41에서 코디 로즈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월 17일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서 열린 라이브 이벤트에서 코디 로즈는 솔로 시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경기 이후 코디 로즈는 마이크를 잡고 지금은 고인이 된 브레이 와이어트를 기리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 찾아온 브레이 와이어트의 딸을 링으로 초대해서 챔피언 벨트를 선물 주며 깊은 유대감과 진심 어린 헌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8월 19일 파나틱스 페스트 행사에서 드루 맥킨타이어가 CM 펑크의 입장을 모방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엿먹어 CM 펑크를 크게 외쳤고 현장에 참석한 팬들에게도 이를 따라해보라며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대립은 서머슬램 이후 끝나기는커녕 더욱 불화에 기름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후 드루 맥킨타이어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은 존시나와 1대1 경기를 치른 기억이 없다며 그와 링에서 마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존시나를 은퇴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으며 CM 펑크도 그와 함께 보내버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M 펑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티브 오스틴이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상에 오른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이유는 그 시절엔 1년에 300번 넘게 경기를 치렀고 휴식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오스틴은 정상에 군림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스케줄은 가장 바빴을 것이며 그렇게 7년의 세월을 WWE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당연히 급격히 소진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요즘 WWE 스케줄도 빡센 건 마찬가지지만 애티튜드 시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건 사실입니다. 또한 휴식도 더 많아졌고 경기도 그 당시보다는 덜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펑크는 WWE가 발전해서 좋고 휴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지만 더 일찍 마련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17일 라이브 이벤트에서 데미안 프리스트가 경기 도중 언더테이커의 올드스쿨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데드맨의 툰스톤 시그니처 동작까지 선보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언더테이커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아 리플리는 최근 파나틱스 페스트에서 연설한 동안 미래의 베키 린치와 다시 재대결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리아 리플리는 우선 베키 린치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녀가 돌아온다면 무조건 우린 다시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베일리는 비록 이젠 WWE 위민스 챔피언이 아니지만 여전히 그녀의 스타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열린 파나틱스 페스트 현장에서 베일리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상당히 많은 팬들이 줄 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파이트풀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다니엘스는 이미 지난 8월 1일에 AEW와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명 재계약을 맺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는 계속해서 AEW에 출연하고 있으며 또한 8월 25일 AEW 페이퍼뷰 올인에서도 스오브 스트링랜드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브라이언 다니엘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토니 칸이 연락만 해준다면 계속해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다른 레슬링 단체에서 여러 번의 연락과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브라이언 다니엘스는 아예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파 아노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있을 때 덜하게 전용 황소 벨트를 움켜쥐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삼촌인 아파 아노아이를 다음과 같이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프지 말고 편하게 주무세요. 와일드 사모안즈 덕분에 아노아이 가문이 프로레슬링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와 시카 삼촌은 정당하게 명예 전당에 헌액되셨어요. 그리고 1987년에 어려웠던 우리 가족을 위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점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삼촌. 그곳에서 제 할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셔서 포옹해 주세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